미국의 S&P 500이라는 곳을 투자를 하면 잃은 사람 찾기 힘들더라. 돈을 어떻게 잃을 수가 있지? 미국에 있는 S&P 500은 10으로 출발한 게 지금 6,700입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죠. 이 S&P 500에 투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고, 하지만 우리는 미국에 있는 주식을 바로 사서 담는 거는 대부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운용사가 많이 있죠. 미국 시장에 있는 주식들을 그대로 담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준 게 우리나라 회사들의 S&P 500들인 거죠. 이제 더 이상 미국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계좌에서 손쉽게 미국에 있는 S&P 500 사서 담을 수 있고, 그러니 이걸 안 한다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1,000만 원으로 S&P 500을 사시는 거라면 먼저 자, ETF는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이 말은요, Exchange라는 것은 주식시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보면 돼요. 뉴욕 거래소 같은 거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만든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펀드는 또 뭔지 헷갈리잖아요. 펀드는 모듬 상품을 말합니다. 모듬 상품이라는 건 주식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떡볶이 먹으러 갔을 때 10,000원 들고 갔는데 떡볶이 5,000원, 순대 5,000원, 튀김 5,000원. 그런데 10,000원밖에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한쪽에 우리가 정말 원하던 메뉴가 있는 거예요. 떡튀순 세트 10,000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 1위의 시총을 만들어내고 있는 엔비디아가 있고요. 그 밑에 또 엄청난 시총을 자랑하는 애플이 있고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테슬라도 있고요. 등등 정말 많은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 딱 들었을 때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걔를 사면 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다 잘 된 건 알겠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막막하죠. 자, 이럴 때는 우리는 투자를 포기해야 될 게 아니라 모듬 세트를 살 수 있습니다. 그 모듬 세트가 바로 ETF라는 친구이고요. 이 ETF의 역할은 그런 모듬 세트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주식인 것처럼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ETF입니다. 그래서 ETF는 투자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ETF로 수익이 많이 났어. ETF는 별로인 것 같아 라는 말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나는 ETF로 미국 투자를 해. 그거 좋은 것 같아. 나는 ETF로 채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손실이 났어. 내가 투자를 잘못한 것 같아 라는 개념의 투자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영어 세 글자로 된 게 투자를 하다 보면 참 많습니다. 계좌 이름도 영어 세 글자예요. ISA, CMA, IRP. 근데 투자의 수단도 영어 세 글자가 많아요. ELS, ETF 이런 식입니다. 이 계층 구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익혀두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이렇게 투자의 수단을 채우는 것 중에 영어 세 글자 중에 제일 크고 제일 유명한 게 바로 ETF입니다. ETF를 만드신 분은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ETF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21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정말 투자에 대해서 깊이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ETF인 거죠. ETF는 모듬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기에 따라서 무한한 선택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주식 하나하나가 재료라면 이 ETF는 요리인 거죠. 우리는 재료를 고르는 것보다 요리를 선택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ETF만 잘 보고 판별할 수 있고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우리는 투자가 모두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요. 그런 선택지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S&P 500 ETF인 거고요. 이게 담고 있는 것은 미국의 500개 기업인 거죠. 그러면 한쪽에는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면 CSI 300, 이건 중국의 300개를 모아놓은 거고요. 또 한쪽에는 코스피 200,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200개를 모아놓은 거고요. 정말 다양하게 있는 거고요. 이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동안 지배적으로 인기를 누려왔던 게 바로 S&P 500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시작할 때 정말 든든하고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투자가 뭘까라고 떠올려 볼 때 많은 분들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S&P 500이라는 곳을 투자를 하면 잃은 사람 찾기 힘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S&P 500이라는 건요, 미국에 있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S&P라고 부르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대표적인 기업 500개를 묶어가지고요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지수를 왜 만들어내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시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달 뒤에 저 다이어트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제 몸무게 75kg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몇 킬로였는데 75가 된 거야? 성공이야 실패야? 느낌이 안 오죠. 지수를 만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어떠한 수치를 들었을 때 이게 오른 건지 내린 건지를 바로 인지하기 위해서 지수라는 것을 만듭니다. 제 몸무게를 그냥 100으로 환산할게요. 한 달 뒤에 봅시다. 한 달 뒤에 만나가지고 제 몸무게 지수는 103입니다. 실패했네 라고 인지하기가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지수가요 10 또는 100 아니면 1000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 올라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수치들은 3,500, 6,700, 2만, 1, 2만 이런 걸 보게 되는 거고요. 출발점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한 명의 몸무게는 쉬웠지만 좀 더 많은 걸 묶어볼게요. 다이어트 학원이 있어요. 50명이 와서 수강을 해요. 그럼 100kg인 사람도 있고 75kg인 사람도 있고, 이걸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냥 100으로 환산하면 돼요. 그리고 한 달 지나서 103 이러면 전체적인 사람들의 몸무게가 올랐구나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500개 기업을 묶었습니다. 이 500개 중에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떨어졌는지를 알 수도 없고, 전체를 다 합한 게 성장했는지 성장 못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지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S&P 500은요, 놀랍게도 1950년도에 10으로 출발합니다. 남의 나라니까 살짝 어렵죠? 제껴둘게요. 우리가 익숙해하고 자주 보는 것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금 얼마죠? 지금 4,000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3,900 얼마예요? 코스피는요, 1980년 1월 4일에 100으로 출발합니다. 1980년이면 지금 1980년생 너무나 어리죠. 그분들과 같이 태어난 코스피가 100으로 태어난 게 지금 4,000인 거예요. 40배가 성장한 거죠. 우리나라의 증시 자체가 40배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만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도 들어요. 1980년생이 지금 이렇게 커오는 동안 시장이 40배가 성장했으면 돈을 어떻게 잃을 수가 있지? 왜냐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돈을 잃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S&P 500은 심지어 10으로 출발한 게 지금 6,700입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죠. 너무 많이 성장했죠. 그러다 보니 이 S&P 500에 투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고, 또 하나 S&P가 유명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미국에서도 엄청난 오래전 과거에는 투자는 도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제도를 계속 바꿉니다. 그게 바로 퇴직연금이었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했어요. 이제는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퇴직금이 한쪽에 쌓이는데 그게 투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당연히 S&P 500으로 기본적으로 넘어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래도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퇴직연금 제도는요, 가만히 있으면 S&P 500이 사지도록 거의 제도를 떼도 고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퇴직금이 자연스럽게 TDF를 통해 S&P 500을 깔아주는 형태로 많이 들어갔고, 이 자금들은요, 미국의 증시를 밑에서 받쳐주는 엄청 좋은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퇴직하기 전에는 못 찾아요. 그러니 강제적으로 20년, 30년 동안 S&P 500을 산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쯤이 되었을 때는 그분들이 이거 뭐야? 이 내 돈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거죠. 미국에는 연금 부자라는 말이 아주 흔하게 쓰이고요. 정말 많습니다. 자, 연금 부자들을 만든 건 그 한 명 한 명 개개인이요, 투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몰라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줬던 건 이런 분위기와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도요, 401k라는 그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디폴트 옵션도 도입이 되고 있고, ETF 시장 커지는 거 안 봐요. 퇴직연금은 지금 450조 원이 넘었고, ETF는 250조 원 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가입자가 지금 조금 있으면 1,000만 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 고도 선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당연히 미국처럼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거 배우는 것들 실행을 해야 될 거고, 그들 같은 미래가 올 거라고 기다려야만 되는 거고요. 먼저 S&P 500을 사시는 거라면 쪼개는 거는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피곤하기만 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들어있는 것이 완전히 똑같아요. 비용 차이, 프로세스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결국 내가 얻게 되는 것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S&P 500을 사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사면 그냥 해결됩니다. 중요한 건 1,000만 원으로 나눠야 되는 것의 필요성은요, S&P 500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산군을 나눠야 됩니다. S&P 500을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샀다면 나머지 500만 원은 예를 들어 금 ETF를 100만 원씩 사고, 미국의 채권 ETF를 300만 원씩 사고, 한국의 주식을 100만 원씩 사고, 이런 식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을 섞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쪼개는 것은 피해야 될 법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S&P 500이 지금처럼 좋았던 적은 과거에 없었어요. 지금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 계속 좋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지수만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경계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과거의 현업에서의 미국의 지수는요, 사실 되게 답답했습니다. 그런 날이 안 올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많이 오른 것의 특징은 충격을 받을 때도 되게 세게 받는다는 것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1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어떤 투자를 하던 간에 중단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중단을 하는 게 항상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S&P 500만 사는 것도 좋은 투자 맞아요.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결국 성공으로 끝내기 위해서는요, 중간중간에 생기는 변동성, 급락장 또는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도 이겨내야 되는데, 미국 지수의 모든 거를 샀을 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투자를 정말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라면 모든 역사는 다 이겨냈거든요, S&P 500이. 그래서 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S&P 500이라는 지수도 금융위기 같은 일이 생겼을 때는요, 절반 가까이 하락했고, 나스닥은 훨씬 많이 하락했고요. 개별 주식을 접근했다면 훨씬 더 많이 하락했을 거기 때문에, 개별 주식은 사는 거는 지수를 사는 거라고 해서 주식이 아닌 건 아닙니다. 주식 100이라는 포트는 여전한 거고, 그 포트를 선택을 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시장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예금은요, 달리입니다. 심지어 세금을 내죠.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투자는 복리입니다. 심지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수단도 아주 많습니다. 4%의 달리 확정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계좌에 이렇게 여러 해 투자하는 거랑, 기대 수익률이지만 1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지수를 ETF로 사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좌에서 담아서 투자한다는 것의 차이는 거의 비교가 안 되죠. 정말 큰 차이를 보여줄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4%를 선택해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확실하게 줄 것 같은 10몇 %를 걱정하고
보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변동성은 있지만 그만큼의 수익을 항상 안겨준 거잖아요. 이 항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요, 기간을 늘렸을 경우입니다. 예금은 확정적으로 주니까 맘 편히 투자하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조차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돈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S&P 500이 들쭉날쭉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과거를 쭉 봤을 때 여기에는 한 달을 만약에 꺼내와가지고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보면 터무니없습니다. 돈을 벌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 늘려 1년, 3년 정도만 되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요, 더 늘려서 이게 10년, 20년까지 닿으면요, 이럴 확률이 0으로 나옵니다. 과거에 언제 투자해도 무조건 돈을 버는 거죠. 그렇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만 늘린다면 투자라는 것은 안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금은 엄청 오래 하면서 왜 투자는 짧게 해서 이거를 누리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여드린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있듯이 S&P 500도 지수입니다. 그 지수를 사고 팔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지수라는 것은 지수를 만드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회사에서요, 500개를 뭘 담고 있고 뭘 추가하고 뭘 뺐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그대로 담아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자산운용사라는 곳에서 그걸 보고 그대로 담아줍니다.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상품 이름은 S&P 500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들도 그걸 그대로 만듭니다. 다양한 걸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운용사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 운용사들에서 미국에 있는 그걸 그대로 보고 미국 시장에 있는 주식들을 그대로 담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준 게 우리나라 회사들의 자산운용사 브랜드 이름이 붙어있는 S&P 500들인 거죠. 타이거 S&P 500, 코덱스 S&P 500 등등. 그래서 S&P 500이 많은 이유는요, 회사별로 다 만들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는 조금씩 규모 경쟁이나 또는 보수 경쟁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계좌를 여러 개 가질 수 있고 열 수 있습니다. 그 계좌에서는요, 미국에 있는 주식을 바로 사서 담는 거는 대부분 안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S&P 500을 쉽게 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국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계좌에서 손쉽게 미국에 있는 S&P 500 사서 담을 수 있고, 이 S&P 500 하나 담을 때 보통 가격은요, 10,000 몇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소액일 때부터 S&P 500이라는 500개 주식을 단돈 만 얼마를 주고 사고 담아와가지고 심지어 세제택이 있는 계좌에 넣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시대인 거죠. 그러니 이걸 안 한다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 500개 뭉치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10,000원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는 뭔가 느낌이 좀 안 날 수는 있잖아요. 공식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공식이 정해진 거는 어딜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00 빼기 자기 나이라는 공식 같은 거를 미국에서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30이면 70%를 주식을 사라, 80세라면 20%를 주식을 해라 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 정도 비율을 가이드로 삼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이드로 삼는 것은 월급의 10%입니다. 월급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성장을 하니까 거기에 맞게 10%라는 것도 성장을 할 거고, 그게 뜻하는 것은 아마 이것저것 쓸 거 쓰고도 10%를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를 최소로 삼아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30만 원, 500만 원이라면 50만 원 정도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TF는요, 마치 자기 자신이 주식인 것처럼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 켜가지고요, 주식 종목 검색란에다가 S&P 500 이렇게 딱 적으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들의 결론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미세한 차이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추종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비용에서 오고요, 그리고 규모에서 오고요, 그리고 그들의 운용 능력 같은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고, 그게 누적이 되었을 때 의미 있는 무언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좋은 ETF를 고르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크면 좋은 거 3개, 낮으면 좋은 거 3개, 이 기준을 비교를 해보고 여기에 부합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크면 좋은 거 3개는요, 첫 번째는 규모입니다. ETF도 저마다 사람들이 선택한 규모가 다를 거 아니에요. 제일 큰 ETF가 무조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처음 왔어요. 식당 골라야 됩니다. 어디 고르는 게 제일 그래도 실패가 없나요? 가장 리뷰 많은 곳이죠. 하지만 가장 리뷰가 많은 곳이 가장 맛있는 곳일 확률은 아닌 거잖아요. 실패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리뷰 보고 가면 실패는 안 하듯이 ETF를 고를 때도 일단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덩치, 그걸 선택했을 때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많은 것을 보시는 게 좋은 건데요, ETF도 저마다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거래량이 찍히게 되는데요,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내가 이 ETF를 매수할 때 혹시 내가 비싸게 사거나 혹시 내가 싸게 팔거나 하는 그런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는 게 두 번째가 되고요, 클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것의 결과는 수익률로 결정이 되죠. 똑같은 것을 추종하는 ETF들도요, 저마다 조금씩 미세한 수익률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했죠. 그런 것을 볼 때 수익률이 좋은 ETF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3개가 될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헤쳐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낮으면 좋은 거 3개를 함께 봐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는 괴리율입니다. 괴리율이라는 것은요, 이 ETF가 일시적으로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라도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갑니다.
내려가게 되겠죠. 자, 이게 일간으로 원래 얘가 가져야 될 그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거나 너무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 양의 괴리, 음의 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ETF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그 지수를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괴리가 크다는 것 자체는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리가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괴리율이라는 것은 ETF 검색해보면 밑에 바로 나옵니다.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낮은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적 오차입니다. 추적 오차는요, 하루하루 괴리가 생긴다면 장기적으로는요, S&P 500이라는 이 지수가 가야 될 방향과 내가 산 ETF가 가야 될 방향이 완전히 일치가 되진 않거든요. 자, 이 과정에서는 운용사의 ETF 운용 능력이라든지 비용이나 여러 가지들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ETF 창사면에 나오거든요. S&P 500이랑 내가 산 ETF가 얼마나 유사하게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추적 오차고요. 이 추적 오차도 작은 게 좋습니다. 이것도 밑에 수치로 다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으면 좋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오차들을 만들어내는 요인인 비용입니다. ETF는요, 특정 회사가 우리 대신 500개를 다 사서 담아주는 겁니다. 손쉽게 모든 세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조금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이 과거에는 정말 컸어요. 지금은 정말 작은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거 좋냐면 작은 게 일단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끼리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꼭 유념하시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할 때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이런 ETF들 보수들은 0.5, 0.7, 0.8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지수를 담는 것들도 0.2, 0.3 이런 게 많았으나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ETF 시장이 제일 고도 성장하고 있고 제일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요새 경쟁적으로 0.00 몇 이런 식으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보수를 보실 때는 낮을수록 좋은 거는 맞으나 0.002보다 0.001이 좋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혹시 0.2짜리가 있고 0.002짜리가 있다면 0.002짜리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즉 6개를 보실 때 이런 관점에서 비교를 하셔가지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